금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달러가 계속 비싸지는 것을 미국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환율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관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가 비쌀 때 샀는데 어찌하오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요즘에 이제 제 주변에 보면 금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금괴를 사시더라고요. 예. 한참 올랐다가 지금 요즘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야, 지금 사야 된다 해서 금 투자를 하시는 분 많은데 이 금은 주식만큼이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금 투자할 때도 유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 투자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금을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이 한번 금을 생각해 보면요. 금 한 돈 값이 옛날에 5만 원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죠? 네. 근데 그때 그 시절로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금값이 그닥 변동성이 별로 없었어요. 조금씩 오르기는 맞아요. 했지만 그때 생각하면 그죠. 뭐 우리 돌잔치 하면 그냥 뭐 돌반지 한도 없다니까 줬거든요. 4, 5만 원. 예, 네. 그때 기억이 나요. 한참 동안 유지됐었죠. 어느덧 금값이 이제 한돈 값이 비싸지면서 금 한 돈으로 주는 이게 돌반지가 없어지고 네, 그냥 맞아요. 봉투로 주죠. 그렇죠. 네, 그게 더 바뀌었어요. 싸니까.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금값이 어느덧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금값이 변동성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돈 가치, 네. 돈 가치에 대한 변동폭이 같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금이라는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고 하죠. 네, 네. 금, 또 부동산, 네. 주식 이런 것들은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실물 자산들은 인플레이션이 돈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나중에 평균적으로 오르게 돼 있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이제 오르게 돼 있는데 이제 최근에 금값 변동성이 심해진 것은 더욱 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실물 시장의 이 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반대편 개념인 실물 자산 쪽에 특히 금, 이 변동폭도 이제 커져 있는 거죠.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요. 과거의 금은 상당히 안전자산이었다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크지 않았고 또 인플레이션만큼 오르는 효과가 지금보다는 확실했고 그런데 지금은 변동성이 같이 커지면서 금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폭도 같이 커졌으므로 이 금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라고 쉽게 덤벼들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가 금은 어쨌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금은 우리가 기업의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의 실적, 매출 뭐 이런 등등으로 가지고 그런 게 가치죠. 그렇죠. PER이라든 PO라든지 또 뭐 PBR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 기업의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금은 그 기준이 없거든요. 금은 그 기준이 없고 또 변동성도 지금 커져 있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지만 정말 금을 장기적으로 조금 보유하고 싶다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금을 특히 동양 사람들은 금괴가 앞에 보이면 괜히 부자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느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금을 가지고 크게 돈을 벌겠다 일반인들이 하고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말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 좀 많이 사둘라 했는데 좀 자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우리 지구라는 별에서 그 기축통화라는 게 있잖아요. 달러. 그래서 요즘에 또 달러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달러에 대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하고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게 참 역사적으로 많죠. 역사적으로 많기 때문에 또 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우방이었고 또 미국의 경제 우산 아래 우리가 성장한 것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에 대한 또 달러 자체는 세계적인 첫 번째 기축통화고 이런 등등의 달러 맹신이 좀 있습니다. 달러 맹신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달러는 결제 수단이죠. 아무리 자기들이 기축통화를 하지만 무역할 때 이제 결제하는 결제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뭐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달러 값이 너무 비싸면 네. 미국 경제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쵸. 수출. 네. 미국도 대단한 수출 국가거든요. 그쵸. 네. 대단한 수출 국가. 수출국 입장에서 달러가 비싸버리면 불리한 거죠. 불리한 거죠. 수출 기업들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비싸지는 것을 미국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요즘은 뭐 최근에는 그런 이슈들이 조금 사라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 한국, 일본,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계속 달러 가치 하락, 즉 상대 국가의 통화를 절상시키려는 노력들을 한 이유가 네. 미국 경제, 미국 수출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달러는 항상 이제 밴드라고 하죠. 어떤 네. 구간, 네. 구간에서 업등락을 하는 것이지 어떤 구간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기 힘든 것이 그렇군요. 바로 세계 제1대국인 그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70년대에 소위 달러 인덱스라는 것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각국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 지수 이것을 그 당시에 100으로 보고 네. 100이라는 것이 본전이죠. 100을 설정해 놓고 이제 계속 달러 인덱스 관리를 했는데 지금 100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70년대의 달러 인덱스 100보다 지금 네. 오히려 못하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이 되면 미국이 불리해요. 미국이 불리한데 미국이 약소 국가라면 네. 불리해도 상관없죠. 항변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죠. 네. 미국이 제1등 국가인데 자기들이 불리한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습니다. 조절을 하겠네요. 그래서 바로 관리가 들어가죠.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달러는 늘 변동성은 있지만 그 폭이 항상 제한되어 있다. 네, 일정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그렇죠. 거죠. 일정 밴드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금도 이야기했지만 네. 이 환율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관계에서 움직여요. 네. 상대적인 관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환은 정말 우리가 미국도 뭐 생활하는 가족이 있다든지 또 미국에 자주 또 무역을 한다든지 이런 달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달러를 또 투자 수단으로 네. 이 환 투자는 아주 투자 중에서도 전문적인 영역에 속해요. 왜냐하면 그 폭이 크지 않고 네. 달러 투자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주식 같으면 10배도 나오지만 네. 네. 달러 투자에서 10배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신경 쓰는 것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적은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기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이 투자로 접근하는 영역은 달러가 아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주변에 요즘 많은데 이게 꼭 정답이 아니군요, 이것도. 예, 근데 지금 만약에 달러가 비쌀 때 샀는데 어찌하오리까 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또 기다리면 기다리십시오. 그 돈을 당장에 환전해서 쓸 일이 아니라면 또 기다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밴드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아직은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 안전자산의 안전통화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 변동성이 커지면 또 달러는 그만큼 또 올라가거든요. 기다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